저한테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제자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제가 갑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동격으로 봅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게다가 지금 제가 갑오대운을 맞이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화는 잘난 제자님들이죠. 상관들이시잖아. 물론 제가 잘난 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잘난 제자님들인 여러분들이고 갑인의 몸뚱이를 열심히 생애해줘야 될 대상들이죠. 근데 그 오화라고 하는 제자가 갑목이라는 상징성을 딱 달고 나타나니까 나랑 동격이잖아. 그러면 친구 같은, 동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님들, 여러분들이 잘 돼서 철학관을 차릴래요. 그래서 호신샘의 손님을 다 뺏어가겠습니다. 좋아 좋은 팩이야 뭐 이러겠죠. 이것 마지막 한 방은 안 가르쳐줘야겠군 뭐 이런 게 아니죠. 이제 그래 다 나처럼 변하세요. 다 나처럼 되세요. 저도 갑이고 여러분도 갑입니다. 그러면 저도 갑이고 여러분도 갑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선구자 양성소 같은 것이죠. 갑목 자체가 선구자인데 제자가 갑오로 왔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오로 왔으면 나 죽일 제자들이죠. 여러분이 경오로 왔으면 제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꼭 마치 어떤 스승이 제자를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왕세자가 커가지고 돼가지고는 어머니 죽였대 뭐가지 땡강 제발 제자님 저 좀 살려주시고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모였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모였으면 또 다른 스승 같은 제자님들 제자를 보고 배워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갑오, 갑인일주인 저한테 여러분들은 갑오이기 때문에 친구 같은 제자님. 그래서 저도 선생님, 여러분도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3시 33분이라고 써진 글자를 보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명리 강의를 하면서 운 좋아지는 법, 운 나빠지는 법 종종 자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운 좋아지는 법 하면 무슨 부적을 갖고 다녀야 되나요?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나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이렇게 겁을 많이 주냐면 너 실은 다리에서 주워온 애야.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다시 너 주워온 다리에 다시 갖다 놓을 거야. 이제 좀 반항기 있는 아이는 그래 다시 갖다 놔 뭐 이런 아이도 있을 거고 엄마 제발 다리에 갖다 놓지 마세요 뭐 이런 아이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상징화 작업이에요. 6살, 5살짜리 아이한테 40살, 50살 먹은 부모님은 일종의 뭐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이 일종의 상징화 작업을 너희들 불지옥에 너 원래 불지옥에서 온 애인데 내가 다시 불지옥에 갖다 놓을 거야. 너 불지옥에 있던 거 내가 꺼내왔는데 다시 불지옥에 쏙 갖다 놓을 거야. 너희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 황새가 주워왔어. 배꼽에서 나왔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망태 할아버지가 데려다 놨는데 다시 망태 할아버지한테 갖다 줄 거야. 망태 할아버지! 그러면 막 애들이 막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망태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애 좀 그만 놀려. 애 진짜 겁먹었잖아. 같은 신의 입장에서 그러겠죠. 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낚시 참고로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제 가방에다 무슨 이상한 동태 낚시 같은 뭐 이상한 낚시가 내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왜 내 책가방에 이런 무지막지하게 큰 낚시 바늘이 있나 이거 뭐야? 이상한 봉투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엄마한테 엄마 제 가방에 이런 무시무시한 낚시 바늘이 있는데 이거 뭐해?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너 가방에 넣어놓은 부적이야.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공부 잘 되게 하려고 학교에 덜컥 이렇게 걸리라고 이렇게 이따만한 무슨 동태 잡는 무슨 참치 잡는 낚싯바늘 같은 게 내 가방에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한 모든 어떤 방식 이게 원초적 부적들인데 대체로 결국 이 원초적 부적이라는 게 무의식을 움직이게 하여 뭔가를 이 사람이 믿고 있으면
그 믿고 있는 것으로 무의식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를 믿으면 미신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불교를 믿으면 불교적 방법으로,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적인 방법으로, 돈을 믿으면 돈적인 방법으로, 총을 믿으면 총적인 방법으로. 그럼 총을 믿는 사람한테 야 이게 최신 AK-48 소총이야. 이거 갖고 있으면 뭐든 다 뚫어. 아 안심된다. 뭐 이러겠죠. 돈을 믿는 사람한테 야 백지수표에다 네 쓰고 싶은 요 글자를 써. 그럼 이게 돈이야. 돈이 다 해결해주고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염주를 걸든지. 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다 망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망태 할아버지로 협박하는 거나 내 가방에 이따만한 대바늘이 들어있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 자기 무의식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내가 뭔가를 믿고 있으면 그 믿고 있는 걸로 내 무의식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건데요. 제가 3시 33분에 운이 좋은 시간이군 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이 좋아질 징조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의식을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자, 총을 좋아하는 사람은 총을 수집하면 난 안심이 돼. 아무리 흑인 폭동이 나도 우리 집은 무사할 거야. 뭐 돈을 사실 돈 좀 방법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안심이 되든가. 그러면 행운을 많이 모아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행운을 모아놓기는커녕 불행한 징조와 암시들만 머릿속에다 각종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요즘엔 그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적에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는데 이 택시기사 업계에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안 좋은 징조 다 모아놓는 거야. 징크스 1번 첫 손님 여자 탐 재수없다. 징크스 2번 그 여자 손님이 안경 쓰면 더 재수없다. 징크스 3번 임산부면 더더더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남녀 비하나 그 인종 차별, 뭐 성별 차별과도 되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죠. 근데 재밌는 신기한 건 정말로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재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이. 그러면 그 안경 쓴 여자가 탔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걸까요? 안경 쓴 여자가 타면 재수 없을 거라고 자기 주문을 걸어놔서 재수가 없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자, 자기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암시를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택시기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자가 타면 재수 있다. 안경 쓰면 더 재수 있다. 임산부면 더더더더 재수 있다. 임산부인데 쌍둥이를 안고 타면 트리플 A 대박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택시기사는 그날 대박이야.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다는 임산부가 쌍둥이를 안고 탔어. 자, 게다가 유모차까지 내가 뒤에다가 실어다 줬어. 뒷트렁크에 유모차까지 실었으니까 오늘은 대박이 나겠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택시 운전사들 사이에 지나가다가 개를 치면 재수없다. 고양이가 아침부터 울어대면 재수없다. 집에 탁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잔소리를 해대면 재수없다. 애가 빨가벗고 있으면 재수없다. 뭐 이런 각종 재수없는 내용들을 만들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와이프가 잔소리를 해대면 재수 있다. 들어갔는데 찬밥이 나오면 더 재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재수 있을 징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재수 있을 징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 재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게 일종의 의식 수준 높은 사람들은 재수 있는 징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재수 없는 일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징조들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리학을 배우시는 초급 단계인데 명리학에 그런 징크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글자 들으면 나쁘다. 그게 딱 택시기사 아침에 안경 쓴 여자 태우면 재수없다라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날 정말 재수가 없어요. 그 안경 쓴 여자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택시 운전사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자기 마음 때문이야. 사주를 배웠는데 뭐 무시무시한 이거 나쁘대. 야, 백호대살 있으면 벼락 맞아 뒤진대. 야, 차 타면 무조건 교통사고래. 앞에 앉지 마. 야, 비행기 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백호충 운이야. 큰일 났어 이제. 불행을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고 온 걸까요? 정말 불행해서 그런 걸까요? 우주의 법칙이 나를 아주 뒤집어 엎기로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우주는 내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과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일종의 체험의 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의 별인데 재밌는 거는 개인별 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주 최첨단 개인별 맞춤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별 맞춤 체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우매한 중생들은 내가 꿈에서 어느 선생님이 나타나서는 10년 후에 일본이 침몰을 하고 1년 후에 한반도가 가라앉을 거고 지구에 휴거가 일어나면서 차원 상승이 일어나면서 지구별이 레벨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레벨에 안 맞는 인간들은 싹 다 불로 그냥 화끈하게 다 지져버리고 아주 0.1% 또는 14만 4천 명만 딱 남겨가지고 새로운 지구별에서 낙원을 만들어줄 거래 라고 나한테 내 앞으로의 체험 과정을 알려줬어. 본인이 경험할 체험이 그거 같아. 자기는 철석같이 믿어.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팔고 어떤 종교단체나 영성단체나 좀 그들만의 단체에 들어가서 빨리 일본이 망해. 빨리 백두산이 터질 거야. 좀 있으면. 백두산 터진다고. 이 코로나는 다 전조야. 전조. 나 꿈에서 봤어. 코로나 일어나고 1년 내에 지구는 망한대. 자,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맞춤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맞춤 체험. 그러면 이번 생에 수많은 그 지구별 환생 체험 중에서 이번 생의 체험은 지구 멸망 살아남기 체험, 뭐 좀비 나라에서 살아남기 체험,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지구별은 맞춤 체험장입니다. 그 사람만 그 체험합니다. 그 사람만. 나머지는 어떤 사람은 사랑 체험,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체험, 어떤 사람은 성공 체험, 어떤 사람은 엄마 체험, 어떤 사람은 아빠 체험. 보통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뭐 의식의 성장 체험, 뭐 깨달음의 체험, 뭐 감동 체험, 지독한 물질적인 곳에서 허우적거리기 체험 등등 수많은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전쟁 체험도 하겠죠. 뭐 지구별 지금 전쟁 난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체험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삶을 전쟁이라고 만들 수도 있고 람보는 전쟁 체험하러 왔는데 그 람보를 뉴욕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람보는 지 혼자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서 기관총을 들고 왜 나한테 안 덤비는 거야. 다 덤벼. 두두두두두. 자, 자기만의 각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체험 활동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 무의식은 이 외면의식, 우리의 생각, 이 의식, 이 표면의식, 에고적 의식하고 서로 소통이 돼 있어서 여기서 주문을 날리면 무의식이 주문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경 쓴 여자를 태웠으니 재수가 없을까? 그러면 오늘 재수 없는 체험을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돈이 안 벌린다. 교통사고 난다. 벌칙금을 뗀다. 딱지 끊는다 실시. 라고 하는 주문하신 체험. 어떻게 내일도 똑같이 해드릴까쇼? 뭐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명리 공부하면서 각종 재수 없는 암시나 징조, 징크스를 보며 바로 이거였어. 내가 예전에 이걸 몰라서 재수가 없었구나. 앞으로 요거 피해 다녀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수 없는 징크스를 피해 다니느라 인생을 낭비하시게 됩니다. 재수 없는 징크스를 만들지 마시고 재수 없는 징크스를 만드십시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죠. 3시 33분 신의 징조야. 오늘 아주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글자가 444. 그래서 어떤 건물은 4층이 없어. 왜 엘리베이터에 4가 없죠? 재수 없다고 4라는 거를 빼버렸어. 그럼 4층은 뭔가요? 5층 또는 F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재수 없는 숫자를 뽑으시오. 그럼 666. 그럼 자기 전화번호에 6도 안 집어넣고 근데 뭔가 숫자판에 666 써 있으면 사탄이 임재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진짜 재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시계 볼 때 4시 44분 44초 뭐 이런 거. 오후나절에 배가 좀 고픈데 저녁 먹을 때 됐나? 탁 봤더니 444야. 오늘 재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444.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333. 신이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있구나. 222. 신이 뭔가를 해보라고 하고 있구나. 111. 신이 나한테 힘을 행가리를 쳐주고 있구나. 666, 777, 888, 000 이런 식의 징크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지나가다 검은 고양이를 보면 오늘 재수가 없게. 이게 서양식이거든요. 길 가다 검은 고양이 보면 재수 없다. 근데 여자를 비하하는 거 되게 많아요. 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보면 재수 없다.
도대체 뭘 입어야 돼? 그럼 뭐 안경도 쓰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안경 쓰셨는데. 그래요. 예. 근데 뭐 괜찮은 징크스도 있어요. 우리 택시 저희 아버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 이런 징크스. 그래서 저는 그건 권장해요. 야, 개고기 먹으면 진짜 재수 없어. 개고기 좀 먹지 마 좀. 그거는 개고기는 정말 몸이 허약하거나 정말 몸이 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보신이 필요한 경우란 몰라도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 이거 하나는 남겨놓게. 나머지 안 좋은 징크스는 내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고 앞으로 좋은 징크스를 만들어내십시오. 좋은 징크스를. 자,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오행의 10천간 캐릭터 특성 배우기. 오행을 5가지 행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각의 1행, 2행, 3행, 4행, 5행마다 목화토금수라는 퉁친 에너지죠. 이걸 갖다가 다시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좀 더 세그멘트하게 나눈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더니 목계열에서는 갑을, 화계열에서는 병정, 토계열에서는 무기, 금계열에서는 경신, 수계열에서는 임계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기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10천간이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에너지 분류법입니다. 꼭 10개로 나눠야 됩니까? 20개로 나누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30개로 나눌 수도 있고 50개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00개, 1000개 나눌 수 있는데 편의상 10개로 나누었습니다. 왜? 5개로만 나누었더니 너무 두리뭉실해. 그래서 5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실 이 5개로만 나누면 오행의 유정, 무정 이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10천간 캐릭터, 지지에서는 12개 분류, 천간에서는 10개의 분류로 나누었더니 각각의 에너지별 유정 관계와 무정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유정, 무정이라는 개념 배웠죠. 유정, 정이 있다. 무정, 정이 없다. 라고 하는 오행의 생극 관계에서 유정하냐, 무정하냐라는 개념 배웠는데 이게 10천간 캐릭터로 이제 세분화를 시키면은 천간에서도 유정한 극 또는 무정한 극, 유정한 생, 무정한 생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지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오늘은 천간의 10개의 에너지 분류법에 대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다음에 이제 지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명리 강의는 저 명리 이번에 처음 배워요 하는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4년, 5년 동안 그 서당에서 라면 끓이면서 제가 명리를 배웠어요. 글을 배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우 시시해요. 빨리 다음 진도 나가주세요. 할 수도 있을 텐데 명리 처음 배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명리가 뭐예요? 하고 중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필기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필기를 싹 다 해서 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무식상이라 과정생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필기해? 언제 필기하고 필기 미리 다 해서 저는 무식상의 인성다자니까 인성, 준비성이 뛰어나다. 무식상, 과정생략을 잘한다. 그럼 준비성 뛰어나고 과정생략 잘하니까 내가 다 필기해 갖고 와서 프린터 출력 다 해서 미리 다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간에도 촥 하고 지금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식상에 재성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오행을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목 오행은 연두색, 화 오행은 빨간색, 토 오행은 노란색, 금 오행은 하얀색, 수 오행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모르는데요 하더라도 색깔만 보면 아, 목이구나, 화구나 라는 개념으로 원래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개념 이해 같은 게 들어갈 거고요.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각각의 글자별로 매치를 시켜보면서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 자, 근데 어떻게 사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사주로 인생을 알 수 있나요? 라는 개념은 제가 이 명리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납작 눕히고 가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명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사주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뭐 개념 이해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각자 우리는 이 지구별의 체험 활동을 하러 왔는데 분명 다 목적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그 주로 편지나 엽서를 써가지고 제발 저의 사연을 방송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뭐 싱글벙글 쇼, 뭐 2시의 데이트,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게 제가 잘 들었던 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근데 그 김기덕 선생님 지금 살아 계시나 모르겠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엽서 뽑을 때 경쟁이 어마어마해. 엽서가 이만큼 편지가 와 있으면 정말 제발 제 사연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들만 뽑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제발 저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 할 일이 있어요 한 사람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발 해가지고 지금 다 태어났어. 근데 지금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나 왜 태어났지? 난 누굴까? 여긴 어디? 뭐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간들이 분명 모든 영혼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뭘 하러 태어났을까? 그걸 알면 대략 인생의 흐름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은 꼭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안한 거를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과거 급제한 거야, 만 거야. 저놈이 내 남자친구인 거야, 아닌 거야. 뭐 내가 내년에 임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안 벌면 안 번다. 벌면 번다라고 얘기를 해줘. 내 마음 좀 비우고 있게.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속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 보다 더 못 견디는 게 모르겠다. 이걸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미래 탐지법들도 나와 있죠. A형 혈액형, B형 혈액형. A형 남자 소심증, B형 남자 바람둥이, O형 남자 카리스마, AB형 사이코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 분류를 해가지고는 너 AB형 넌 사이코겠구나. B형 우유부단, A형 소심 뭐 이런 식으로 O형 재수없어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양한 종류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왜?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혀 말도 안 되고 통계론으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라도 믿고 싶어요. 그냥 그거라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내 위에 상사가 야 내일 우리 전쟁에 이길지 질지 빨리 알아가지고 와 하고 부관한테 시켰는데 부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일 전쟁에 이길지 질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가서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 내일 저희는 전쟁에 이길 것 같습니다. 내일의 삶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삶에서 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혈액형 나오고 막 느낌 나오고 점쳐가지고 아침에 안경 쓴 여자 보면 재수없다고 보고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학이 발달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운명학이 아주 고등한 단계로 발전을 해서 보니까 이거 우주 전체의 원리와 인간의 삶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태어난 나를 어떤 공식화 시켜보니까 이거 말이 되네. 해석이 되네. 이거 맞네. 이거 우연이겠지. 몇 천 년을 맞춰봤더니 맞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운명학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움직임이 비슷하더라. 이게 결국 프랙탈이라 그래. 프랙탈. 작은 거나 큰 거나 원리는 똑같다. 같은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8개의 칸으로 포국을 하여 이렇게 8개의 칸을 만들어서 8개의 칸에다가 각각의 에너지 부호를 집어넣고 이 에너지 간의 관계성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의 인생을 만원경으로 딱 살펴본 느낌과 비슷한 운명의 흐름을 보이더라.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사주 명리를 배워서 내일 이사 가는 게 좋아요. 모레 이사 가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에 이사 가는 게 좋아요.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게 좋아요. 전 이것까지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사주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좀 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생의 한 90년, 100년간의 인생의 흐름을 러프하게 지나쳐서 보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들다 엄마는 우리 마음을 몰라 어른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는데 나중에 30대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16살 때가 정말 좋았어. 다시 18살 때 중간고사를 앞둔 그날 시험 빵점 맞아 엄마한테 먼지 나도록 맞았지. 정말 그때가 그리워.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인생이 그립더라 같은 거라서 당장 내일 이사 갈까요? 한 달 후에 이사 갈까요? 라는 학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러프하게 만원경으로 살펴보듯이 보는 데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에너지를 이렇게 8개 칸에다가 포국을 해서 글자들을 갖다가 딱 배치를 하여 꼭 부루마블 판을 줄여놓은 것 같은 8개짜리 칸에다가 장기판 8칸짜리 또는 부루마블 칸 8칸짜리에다가 딱딱 글자를 집어넣고 글자 간의 움직임을 갖다가 봤더니 이거 확장시킨 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각각의 8개의 사주판, 이 포국할 자리에 들어갈 에너지 천간 10개, 지지 12개, 합해서 22개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를 이 칸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에너지와 만나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등을 배우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재밌는 거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맞춤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멸망 체험할 사람들은 지구멸망 체험하시고 뭐 로맨스 영화 10개 찍을 사람들은 로맨스 영화 10개 찍는 체험하시고 근데 이 주문서가 중간중간에 긴급 주문으로 인해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면의식이 무의식에다가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 그랬더니만 원래 그 죽음의 체험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죽음의 체험을 되게 행복하게 해. 뭐 즐겁게 해. 뭐 기쁘게 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천간에 들어가는 10개의 에너지를 10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10천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빠르게 패스트하게 순식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간목 하나만 가지고도 3시간, 4시간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목 하나를 평균 10분 이내로 10천간을 오늘 한 110분 내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단계에서 하나의 글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 봐야 그게 그닥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암기할 것들이 많지만 암기할 사항들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자세한 이 표를 보고 제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자 자기식대로 좀 확장 응용을 하십시오. 자기식대로 여기 사례에 안 쓰여 있으니까 아닌가요?